네, 차량용 반도체 얘기는 끊임없이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쇼티지,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글로벌하게 이슈가 되고 있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웨이퍼 판을 들고 나와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언급도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아마 반도체 이슈도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을 관련해서 조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전문가 모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동차 애널리스트 이재일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 그 배경은 근본적으로 어디 있는지 좀 정리 좀 하고 갈까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코로나 때문에 생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 간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분쟁을 겪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예정된 설비 캐파들이 증설되지 못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앞으로 전동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들 신차들이 많이 출시가 되면서 구조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수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3월 달에 발생한 일인데 일본의 르네사스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반도체 생산이 일시 중진됐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급 차질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공급 차질이라고 봐도 되군요. 부품을 이제 생산하는 원재료들이나 아니면 또 일부의 생산 시설들에 대한 하여튼 그런 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완성차 업체는 실적이 나름 선방을 했다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를 끊임없이 지금 계속 어디서 막 찍어서 당장 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완성차 업체들한테도 영향을 줄 거다. 이게 이제 시장의 평론인데 자동차 산업의 반도체 보릿고개가 오는 것인가? 이 주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은 1분기 때부터 글로벌 완성차들의 반도체 수급 차질 때문에 생산들이 많이 줄어든 메이커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현대기아차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지만 르노, 쌍용, GM 같은 나머지 3, 4대 같은 경우에는 생산 차질이 있었습니다. 현재 글로벌리 봤을 때 5월 달이 생산 차질의 피크가 될 거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도 일부 거기에 좀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6월부터는 이제 좀 조금씩 풀리기 시작을 할 건데 앞서 말씀드린 르네사스 같은 경우에는 4월 말부터 공장을 재가동을 해서 6월달, 7월달 수준에는 100% 재가동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는 6월 말부터 신규로 생산되는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5월이 피크가 되고 6월부터는 서서히 해소가 되는 국면으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돌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런 거죠. 네. 네. 자, 근데 그렇다면은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영향은 그런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한테는 어떻게 지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파악이 되고 있는지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이번 사태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좀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근데 또 다른 임팩트를 보자면은 워낙에 이제 공급은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수익성들은 다들 좋습니다. 수익성들은 거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좀 앞으로의 대응을 보면은 좀 구조적으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초기에 이제 파생 모델로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전기차 전용 모델이 나온 것처럼 지금 자동차도 전동화가 부분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이제 완벽한 이제 전동화 쪽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설계 구조상에서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수급 쪽에서 보게 되면은 현재 반도체 생산에 대만의 TSMC가 좀 많이 이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군데에서 소싱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이 빨리빨리 안 된다는 문제점이 생겨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려는 니즈가 강해지고 그리고 소싱도 좀 다변화를 하려는 좀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본의 토요타는 이 반도체 대란에서 좀 비껴갔다고 하던데요. 속내는 뭐죠? 비법이 있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요.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은 현재 반도체 차질로 인해서 심각한 생산 차질을 겪는 국가들이 대부분 유럽이나 이제 미국 쪽에 좀 치중이 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생산 차질 효과가 아무래도 좀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 상대적으로 아시아 지역은 이제 영향이 좀 덜한 좀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일본, 중국 그리고 인도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이 지역에서도 굉장히 좀 지배력이 강한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네. 부품 소싱들이 다각도로 다변화돼 있기 때문에 다른 메이커 대비해서 훨씬 더 이런 부품 공급 차질이 덜한 좀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자, 저런 일종의 전문적인 용어로 밸류 체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공급망과 그다음에 연관된 그런 그물 구조들.
이것들이 상당히 뭐 해외 쪽의 그 견고함들을 우리도 이제 표방을 하자 이래서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협업 소식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정부가 그래서 주도적으로 K 반도체 이 뭐 지형도까지 이제 구성을 하면 지난주에 발표가 있었는데 이것이 갖는 의미는 어떨까요? 이제 차량용 반도체도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고도화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이제 점점 더 진화를 하게 되는 것이고 수요도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앞으로 진화하는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완성차 입장에서는 그리고 안정적으로 또 조달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완성차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으로 커버가 가능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소위 말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부족한 부분은 외부에서 가져오고 서로 협력하는 좀 이런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차랑 그리고 삼성전자가 협업하는 부분은 이제 양쪽 다 이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보이고요. 좀 구체적인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협력하게 될지 이 부분들을 좀 보면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이 그룹사들끼리 저렇게 협업한다는 거는 상당히 상상하기 어려웠던 하지만 이제 그 세대가 바뀌면서 조금씩 교류의 장이 열리잖아요. 네. 물론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의 그 저력이 본격적으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아주 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자 문제는 저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스텝을 밟아가고는 있습니다. 1분기에 그래도 뭐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들이 좋게 나왔는데 뭐 4월 미국 최다 판매 기록 현대기아차 이런 레코드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현대기아차에 대한 투자가 유효한지 요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현재 이제 글로벌 수요상을 보게 되면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억눌려 있었던 수요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지역들에서 뭐 사상 최대 판매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도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SUV 신차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고 수익성도 개선되는 국면에 있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눌려 있지만 이런 공급차들 이슈 같은 경우는 단기에 좀 끝날 이슈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6월 이후부터 보게 되면 반도체 업체들이 대응을 하려고 지금 발빠르게 대응한 것들이 성과가 나타나는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구조적인 수요가 올라오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부분만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도 양호한 실적, 추세 유지가 될 걸로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실 것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라는 게 사실 뭐 용어가 반도체 이래서 그렇지만 결국엔 센서하고 스위치 네. 조금 어렵게 하면 MCU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게 뭐 아주 고난이도의 생산이 어렵거나 이러진 않죠. 당장은 지금 굉장히 좀 저난이도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자동차가 담당해야 되는 인지 능력 같은 것들이 점점 더 방대해지고 그리고 처리해야 되는 프로세싱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성차들의 플랜은 기존의 단품에서 단순한 작업만을 수행하던 반도체들을 어떤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서 중앙에서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할 수 있도록 바꾸는 거를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가 고도화되는 대신 각각에 들어가는 수요 자체는 숫자 자체는 줄어들기 때문에 좀 고부가치화 되면서 좀 진화를 하게 되는 좀 이런 방향으로 변화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자, 이 완성차들의 이제 생산 중단 일부 소식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완성차도 공급이잖아요. 뭐 거기에 이제 물류 비용도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 뭐 수혜주나도 한때 또 막혔었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 중고차 시장이 의외로 대안으로 많이 떠오른다 이 얘기도 접한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4월 달에 중고차 가격 지수가 190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190포인트. 그게 어떤 의미죠? 코로나 이전이 평균이 130 후반 정도 됐었습니다. 140포인트 네. 내외였었는데 190포인트라는 건 거의 30% 이상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상 최고치입니다. 굉장히 이제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면은 중고차를 매매하는 분들도 수익을 많이 내지만 신차 가격도 동반해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고 신차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시장 수익성이 좋아지는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분기 때도 좋았지만 2분기 때는 수익성이 더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면은 뭐 리스나 렌트카의 잔존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완성차들의 파이낸셜 법인들 이런 애들도 같이 실적이 동반으로 좋아지게 됩니다. 아, 오히려 순기능적인 부분도 있군요. 많이. 네, 순기능이 오히려 크죠.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차량용 반도체의 쇼티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만 의외로 돌아가는 건 잘 돌아간다. 뭐 이게 결론이게 되겠네요. 또 이제 조기에 해결될 가능성도 엿보이고. 네, 6월 중으로 6월 네, 중 예상을 정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자동차 애널리스트 이재일 연구원이 오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